일반 환자분들이 검진에서 뇌동맥류가 발견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그 위험성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빨리 뇌동맥류 치료를 하는 신경외과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터진 뇌동맥류는 응급수술을 해야 합니다. 너무나도 위험하거든요. 아직 안타깝게도 뇌동맥류의 약물 치료는 없습니다. 오직 수술적 치료만 가능합니다. 간혹 잘못 알고 오셔서 좋은 약을 처방해달라는 분들이 있는데요. 파열을 막거나 동맥류를 아예 없애는 그런 약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혹시 누가 그런 얘기를 하신다면 잘못 알고 계시다고 반드시 말씀해 주세요. 모든 비파열 뇌동맥류를 수술을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동맥류는 위험하지 않은 위치에 있기도 하고 크기가 작아서 치료를 요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작지만 위치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CT 혈관 검사나 MRI 혈관 검사를 시행을 해서 크기가 혹시 커지든가 모양의 변화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간혹 모양이 울퉁불퉁하고 터질 것 같은 모양인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서둘러서 치료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일반 환자분들이 검진에서 뇌동맥류가 발견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그 위험성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빨리 뇌동맥류 치료를 하는 신경외과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터진 뇌동맥류는 응급수술을 해야 합니다. 너무나도 위험하거든요. 뇌동맥류의 치료는 수술적 치료 방법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많이 시행되었던 개도술 및 동맥류 결찰술이 가장 대표적인 치료 방법인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머리를 열고 동맥류를 찾은 다음 동맥류의 목 부위를 티타늄으로 된 집게로 물어줘서 터지지 않도록 해주는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머리를 연다는 부분에서 많은 우려를 하시지만 사실 요즘은 치료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합병증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머리 연다는 거 좀 부담스럽겠죠? 네. 요즘은 개도술도 많이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이 하는 치료법이 있습니다. 약 20-30년 전부터 시작된 코일 색전술이라는 방법인데요. 사실 저희는 혈관 내 수술이라고 소개하기도 합니다. 우측 사타구니 허벅지 부위에 약 0.5cm 정도 절개를 하고 허벅지 혈관을 통해서 가느다란 관을 넣어서 머리까지 갑니다. 그 후에 동맥류 부위에 미세 도관으로 접근을 해서 코일이라고 하는 백금 철사를 넣어서 꽉 채워주는 방법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주머니에 쇠로 된 철사를 꽉 채워줘서 주머니 속으로 피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스텐트를 같이 사용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스텐트만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동맥류가 꽉 막힌 만큼 터지지 않겠죠. 그래서 요즘은 바로 이 혈관 예술 방법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개도술이 유리한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혈관내 수술하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환자분들께서 머리 여는 것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는 부분도 있고요. 치료를 하는 신경외과 의사 입장에서도 환자분들의 머리 여는 부담을 많이 드리는 것보다는 좀 더 손쉬운 방법을 더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혈관내 수술 기구들이 너무나도 발전을 많이 해서 치료가 점점 더 용이해지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두 치료법 중에서 어떤 치료를 할지는 사실 치료를 하시는 선생님과 꼭 상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동맥류가 수술이나 또는 혈관내 수술 모두 다 가능한 경우도 있고 둘 중에서 한 가지 방법이 훨씬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저도 제 환자분들한테 혈관내 수술보다 개도술을 적극 권하기도 합니다. 비파열 뇌동맥류는 개도술을 할 경우 저희 병원에서는 약 일주일 정도 입원합니다. 생각보다 짧죠? 그래서 특히 젊은 분들은 퇴원 후 바로 직장에 출근하신 경우도 많습니다. 동맥류는 여성에게 발병이 많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수술 시에 또 머리카락이 더욱 민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희 병원에서는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정말요? 뇌동맥류 수술에서 제모하지 않고 하는 수술은 사실 제가 저희 스승님하고 처음 시작했는데요. 생각보다 별다른 합병증도 없고 환자 만족도도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수술한다고 소개받고 오신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혈관내 수술은 더 짧습니다. 저희 병원은 3박 4일 치료 스케줄로 입원하십니다. 그래서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분들이 더욱 선호하시는데요. 목요일날 저녁에 입원해서 금요일날 수술하고 일요일날 퇴원, 월요일날 출근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상 금요일 하루만 휴가 내면 되는 거죠.
물론 체력적인 부담도 개도술보다 적어서 외래에서 제가 다시 뵙게 되면 전혀 티가 안 나더라고요. 오늘 환자분은 두통이랑 안면 떨림을 주소로 내원했고 이제 신경학적 검사뿐만 아니라 병력 청취상에서 뇌 MRI가 필요해서 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시행한 MRI상에서 다행히 크게 구조적 이상은 없었지만 안면신경 나가는 부위에서 근처에 혈관에 압박 소견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약물 치료 그리고 보톡스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우연히 발견된 대뇌동맥류 소견이 보여서 이에 대해서는 신경외과 임상혁 교수님께 의뢰드릴 예정입니다. 이 환자분은 우연히 뇌 MRI 검사를 했는데 뇌동맥류 확인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뇌동맥류 파열로 고생한 주위 분들이 계셔서 환자분이 걱정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빠른 치료를 원하셔서 빨리 치료 스케줄을 잡고 오늘 수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뇌동맥류 치료법은 머리를 열고 하는 개두술과 머리를 열지 않고 허벅지에 있는 혈관을 통해서 가느다란 카테터를 넣어서 머리까지 올라가서 해당 부위를 치료하는 코일 색전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개도술을 원치 않으셨고 동맥류의 위치나 모양도 코일 색전술이 훨씬 유리한 분이었기 때문에 코일 색전술을 시행했습니다. 하이브리드 수술실은 개도술과 보시는 바와 같이 혈관 촬영실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치료가 다 가능해서 하이브리드 룸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사실 과거에는 혈관 조영실에서 일부 치료를 하고 또 수술실에 와서 치료를 하고 환자가 이동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고요. 전신 마취를 한 상태에서 이동을 하기는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이브리드 수술실에서는 개도술뿐만 아니라 혈관 내 수술까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수술실 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분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혹시 응급 상황이 생길 경우에 다른 과 선생님들이나 또는 마취과 선생님들이 즉각적으로 좀 더 수월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환자분이 수술을 할 경우에 머리를 열고 수술을 하는 것도 동시에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뇌동맥류가 파열이 돼서 오신 환자분들은 혈관 내 수술을 하고 곧 이어서 개도술을 시행을 해서 환자분을 좀 더 안전하게 치료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